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경북 일부 지역 반대와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오히려 지금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지역민이 사는 행정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년기획 대구 미래 우리 손으로를 통해서 그 논의 지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우리 손으로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계명대학교 김영철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우리 손으로가 어떻게 출범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본격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시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다양한 시도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인데 시도민과 적극적 소통 없이 지자체 단체장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될 위험도 있고 네. 또 공무원 중심의 시각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도민이 주체가 되고 또 시도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도민의 입장을 중심에 두며 진행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 12개가 네. 같이 합쳐서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시도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가 행정통합 어디까지 와 있나입니다. 지난 1년을 좀 돌아보면 빠르게 달리다가 지금 멈춰선 네. 예, 그런 느낌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시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시도 통합의 자체 시도 통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시도민의 이해 그리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시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구 경북 행정 특별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네. 법안에는 굉장히 많은 쟁점이 정리되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대구 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절차가 완료돼야 됩니다. 네. 작년에는 그 시도민 동의 없이 중앙정부의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일방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만들었고요. 또 그리고 이 특별법안에 대해서 대구시 의회가 지난 12월 12일입니다만 네. 찬성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별법 초안이 나왔고 대구시의회가 12월 12일에 이제 승인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게 시도민의 동의가 없었다. 네. 예.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또 2025년 올해에 넘어야 될 이런 절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경북 시도민의 의견 그 통합 절차 없이 시도가 중심이 되고 행안부가 중재를 해서 특별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네네. 이것은 시도민의 의견이 종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구 경북 시도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절차가 또 남아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2025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뭐 통합과 관련해서 시도민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이전과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굉장히 졸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2025년 상반기 중에 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일방적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반발이 지금 사실상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에서 주민들 그리고 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일정을 2025년 정기국회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일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조정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원래 지금 전국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전국이 안정되면 빨리 이런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시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다시 시도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회 동의 절차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에서 대구 경북이 요구하고 있는 방식의 이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네. 예, 전국이 어지러워서 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시도민이 합의하고 또 특별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네. 국회 통과하기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는 대구 경북에만 허용하는 많은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다른 시도의 경우에 차별적이다라고 해서 반대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더 중요하게는 이 특별법에는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뭐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또 수도권 그리고 중앙정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예, 그렇군요. 당초 계획대로 행정통합이 진행이 된다면 착착 진행이 된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이제 한 명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통합시장 또는 통합지사를 뽑게 되는데 이 계획대로 갈 수 있을지 또 이 부분에서 의문 가는 지역민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착착 진행이 되면 2026년 6월입니다만 네.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착착 진행이 되면 이제 대구 경북에서 한 명의 통합 광역 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는데요. 시도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할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또 시도민의 삶에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도민의 적극적 관심 그리고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만 2025년에는 이런 논의가 조금 건전하게 그리고 또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서 좋은 통합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년기획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 오늘은요. 행정통합 작업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논의를 어떻게 펼쳐가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계명대학교 김영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광장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진유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